안녕하세요. 로봇랩입니다. 저희가 요새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3D 프린팅을 해서 하는 작업이에요. 여기 이 큐브 형태의 3D 프린팅된 오브젝트를 뽑고 있는데 이거를 총 64개를 뽑아야 돼요. 4 곱하기 4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이걸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최종 완성하는 그런 작업인데, 사실 이 작업은 원래 신원백 작가가 먼저 개인 작업으로 하던 작업인데 원래 2D로 하던 작업을 3D로 확장을 했고, 지금은 같이 저희 러블랩에서 현대자동차의 제로원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쪽에서 같이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작업에 대해서 먼저 신원백 작가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서는 오늘 할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하고 있는 이 3D 작품은 이 옆에 보이는 엑스판디어 앤드 아이파카이트라고 하는 작품의 연작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엑스판디어 앤드 아이파카이트는 확장하는 단순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전선들이 이런 어떤 프랙탈 형태를 아우르면서 이렇게 이어져서 마지막에 꼬마 전구 하나를 키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총 400m 정도의 전선이 쓰여져서 실제 작품은 4 곱하기 4의 크기로 되어 있는 작품이고요. 여기 보이는 프랙탈 형태가 가지고 있는 형태적 특성과 여기 안에 흐르고 있는 전기의 흐름의 특성,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단순성과 복잡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정의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시선에 따라 또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다른 의미로 전달될 수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던 작업이고요. 이 작품을 3D 형태로 확장시켜서 지금 작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신원백 작가가 설명해 준 바대로 그 작업을 진행하는데, 저희가 3D 프린팅을 하면서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보통 3D 프린터에 들어가는 그 필라멘트 롤이 한 1kg 정도로 분열돼서 나와요. 그걸 이용해서 출력을 하는데, 지금 요 하나를 출력하는데 대략 330g, 그러니까 즉 필라멘트 한 롤로 3개를 출력할 수 있게 세팅을 했는데, 실제 출력을 하다 보니까 필라멘트 롤이 딱 1kg가 정확하지 않은 건지, 혹은 출력량이 더 많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3D 프린터용 슬라이서 프로그램이 토출량을 좀 잘못 계산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종종 필라멘트가 모자라서 출력이 안 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자, 이거 하나 프린트 하는데 18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은 저희가 프린트를 걸어 놓고 집에 갔다가 다음날 와보면 계속 출력이 되고 있는데, 중간에 필라멘트가 다 떨어져서 이미 출력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프린터가 움직이다 보면 3D 프린터 노즐이 막히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 한참 동안 프린트한 이 결과물을 당연히 사용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쓰고 있는 이 저가형의 엔더 5에다가 보통 이제 좀 고가의 3D 프린터에 장착되어 있는 필라멘트 런아웃 센서, 그러니까 즉 필라멘트가 다 떨어졌을 때 프린트가 자동으로 중지가 되면서 새로운 필라멘트를 로딩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을 추가해 보려고 저희가 센서를 만들어서 3D 프린터에다 다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 과정을 진행하려면은 원래 엔더5에 들어있는 펌웨어는 이 기능이 안 되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펌웨어를 올려줘야 되는데, 3D 프린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유명한 펌웨어 중에 말린이라는 펌웨어가 있어요. 그 말린이라는 펌웨어를 업로드해서 사용하는 법,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작업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멘트 런아웃 센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이 센서는 이 마이크로 스위치, 여기 이렇게 누르면은 버튼처럼 동작하는 마이크로 스위치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거고, 자, 필라멘트가 이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게 디자인을 했는데, 필라멘트가 지나갈 때는 이 마이크로 스위치가 눌려서 필라멘트가 있는 걸 인식을 하다가 필라멘트가 다 떨어져서 빠져나가면 눌렸던 버튼이 떨어지면서 필라멘트가 다 떨어졌다는 센싱을 해서 3D 프린팅이 멈추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제가 이건 처음에 디자인했던 모델인데 출력을 해놓고 보니까 너무 빡빡하게 디자인이 돼서 좀 살짝 넓히고 여러 가지를 보완해서 새로 뽑은 디자인인데,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 이게 PLA 필라멘트고 얘도 PLA로 뽑은 오브젝트죠. 근데 이 두 개가 계속 이렇게 마찰이 되면은 이 부분이 망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3D 프린터에서 사용하는 필라멘트용 튜브, 보호된 방식 3D 프린터에 많이 쓰여지는 이 튜브가 있죠. 이 튜브를 작게 잘라서 이 앞뒤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필라멘트도 잘 지나갈 수 있게 해주고, 마찰되는 부분도
마모되지 않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새로 변경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보안 사항들을 좀 보완해서 모델링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모델링을 다 했고요. 이제 모델링한 파일을 3D 프린팅을 해야 되겠죠. 그럼 3D 프린팅을 해서 또 가져오도록 할게요. 이게 최종 완성된 모델이에요. 위아래로 튜브를 꽂을 수 있게 구멍을 좀 넓히고 여기 너트 넣는 부분과 고정 부위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했어요. 일단은 서포트를 떼내고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서포트 제거를 깔끔하게 했고요. 자, 그럼 이 테프론 튜브를 앞뒤로 적당한 사이즈로 잘라서 고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자를 때 뭐 칼로 잘라도 상관없는데 칼로 자르면은 단면이 찌그러지는데 저한테 파이프 커터가 있어서 이걸로 잘라 볼게요. 파이프 커터로 자르면은 동글게 잘 잘리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깔끔하게 한번 잘라 볼게요. 1cm 정도 길이만 조여주고 이렇게 돌려주고, 네, 이렇게 자르고 나면 단면이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잘려요. 자, 그래도 안쪽으로 이 날 때문에 밀려서 이게 안쪽이 좀 망가지거든요. 그 안쪽 부분을 드릴 비트로 살짝 이렇게 갈아서 필라멘트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선으로 길을 내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 자, 필라멘트가 잘 들어가게 되죠. 그 상태에서 이 튜브를 이 끝에다가 꽂아줄게요. 이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길이로 만들어서 튜브를 꽂아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양쪽으로 튜브를 끼웠고요. 이 상태에서 필라멘트를 넣어보면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러면 마이크로 스위치를 연결하기 전에 전선을 먼저 납땜을 해서 연장을 해줄게요. 자, 전선 두 가닥을 준비를 했고요. 피복을 벗겨서, 자, 마이크로 스위치에 보면은 단자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C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과 NO, NC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C랑 NO를 연결시켜주면 버튼이 눌렀을 때 두 개의 핀이 연결되고 떨어졌을 때 신호가 떨어지게 돼요. 근데 지금 이 센서는 필라멘트가 있을 때는 눌려져 있다가 없어질 때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떨어지는 걸 센싱하기 위해서 저는 NC와 C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을 이제 3D 프린터랑 연결을 할 텐데 이렇게 두 가닥이 있으면 좀 거치장스러우니까 얘네들을 드릴로 꽂아 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꽂아주면 자, 이렇게 전선을 꽂아주면은 정리할 때 훨씬 깔끔해서 저희는 작업할 때 항상 이렇게 전선을 꽂아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3D 프린팅한 홀더에 조립을 해볼게요. 이쪽 뒷면에 너트를 고정할 수 있도록 홈을 만들어 놔서 거기에 너트를 집어 넣어 볼게요. 너무 빡빡하게 만들었나? 다음에 3D 프린터의 이 방향으로 설치가 될 거라서 필라멘트가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버튼이 위쪽 방향으로 향하게끔 이렇게 설치를 할게요.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필라멘트가 다 소진이 되면 떨어지죠. 이렇게 해서 필라멘트가 다 떨어진 걸 센싱이 될 거고요.
자, 우리 3D 프린터에다가 설치하기 위해서 3D 프린터의 메인보드를 분해해서 가져와 볼게요. 저희가 쓰고 있는 엔더5, 여기 엔더5 로고 있죠. 엔더5의 원래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말린이라는 펌웨어를 설치하면은 이제 변경이 될 거예요. 일단 변경한 펌웨어랑 그 여기 나오는 메뉴의 차이를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분해를 해보죠. 자, 분해하기 전에 당연히 전원을 끄고 전원선을 당연히 뽑아줘야 되겠죠. 전원을 뽑은 상태에서 3D 프린터를 눕혀서, 자, 메인보드가 여기 하단부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합판을 육각렌치로 2.5mm 육각렌치로 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나사를 풀기 전에는 이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잘 잡아주신 상태에서 마지막 나사를 풀어주시고요. 이걸 꼭 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팬이 달려 있어요. 컨트롤 보드랑 이렇게 와이어로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 꼭 잡은 상태에서 뽑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팬을 일단은 떼냈고요. 이 컨트롤 보드를 떼서 펌웨어를 업데이트를 할 텐데, 모든 케이블이 어느 위치에 꽂혀 있었는지 다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은데, 여기 보면은 모든 케이블에 이렇게 라벨링이 되어 있어요. 엑스트루더, Z축, Y축, X축. 그 다음에 여기도 Z, Y, X 이렇게 쓰여져 있고, 각각의 핀마다 이게 라벨링이 대부분 되어 있는데, 여기 상단에 두 개는 구분이 안 돼요. 여기만 조금 표시를 해 둘게요. 자, 여기 마킹을 이렇게 유성펜으로 해놨고요. 나머지는 다 보드랑 요 케이블에 이름이 적혀 있어서 그냥 다 뽑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글루건으로 다 잘 붙여놔가지고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뭐야? 보드를 떼기 위해서 여기서 나사를 몇 개 풀게요. 자, 그리고 베드 히팅이랑 그 다음에 익스트루더 히터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연결되어 있고, 이거 팬이 연결되어 있는데 얘네들도 뽑아주시면 돼요. 이 전선이 꼽혀 있던 순서는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메인 파워랑 연결되어 있는 선까지 뽑으면은 이렇게 메인 컨트롤 보드를 분리하실 수가 있어요. 자, 컨트롤 보드를 분리해서 왔는데, 자, 보시면은 이 보드에 이미 모든 핀에 부품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는 스테퍼 모터 4개가 연결되어 있고, 뭐 여기에 X, Y, Z축에 그 엔드 스탑 끝에까지 갔을 때 멈추게 해주는 그 버튼들 3개 있고, 팬 연결하는 연결부가 2개가 있고요. 여기에 여분의 GPIO, 그러니까 즉 센서를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남아 있는 커넥터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보드에서 안 쓰고 있는 남는 GPIO 핀을 하나를 찾았어요. 그게 여기 보시면 이 캐패시터라는 부품 밑에 이 부분, 이 핀에 전선을 연결하면 이게 핀 29번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센서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 핀 6개 중에 이쪽이 그라운드거든요. 이 그라운드와 이 핀을 연결해서 저희가 만든 센서와 연결해 주면 돼요. 자, 그걸 하기 전에 이 보드에다가 먼저 부트로더를 업로드 해야 되는데, 부트로더를 업로드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머라고 부트로더를 업로드하게 도와주는 그런 보드가 필요해요. 근데 그런 보드 없이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그 프로그래머 역할을 대신하는 아두이노 ISP를 아두이노 우노에다 설치를 해서, 그걸 이용해서 3D 프린터 컨트롤 보드에다가 부트로더를 업로드 시킬 거예요. 자, 일단 아두이노 우노를 컴퓨터 연결을 했고요. 자, 예제 안에 들어가 보면 11번 마지막에 아두이노 ISP라고 있을 거예요. 이 파일을 열어서 이걸 그대로 업로드만 해주시면 돼요. 업로드가 됐으면 이제 아두이노를 위해서 할 일은 끝났어요. 자, 브라우저를 열어서 생구이노, 발음이 맞나 모르겠네요. 생구이노라고 검색을 하시면 GitHub 페이지가 뜰 거예요. 자, 여기 들어가 보시면 주소가 하나 있어요. 생구이노라는 보드를 설치하기 위한 제이슨으로 되어 있는 URL이 하나 있어요. 야, 이거를 딱 복사해서 아두이노로 돌아오셔서 환경 설정 들어가신 후에 여기 Additional Board Manager URLs라고 되어 있는 데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보통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여기가 비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저는 ESP8266 뭐 여러 가지 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이미 저는 적어 놨는데 여러 줄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 줄을 추가해서 마지막에 이 생구이노 보드의 URL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고 설정을 저장해 주시고 나가신 다음에 보드 메뉴 안에 보드 매니저를 여셔서 생구이노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보드가 하나 검색될 거예요. 이거를 설치를 해주세요. 자,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보드 매니저 창을 닫아주시고 이제 아두이노 ISP 이것도 필요 없어요. 자, 아두이노랑 3D 프린터의 컨트롤 보드에 보시면 이렇게 6핀짜리 똑같은 커넥터가 여기 달려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ISP라는 포트인데 이 두 개의 포트를 서로 연결을 해서 컨트롤 보드에다가 부트로더를 업로드를 시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6개의 핀 중에 지금 보고 있는 방향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핀 그거 하나는 연결하지 않고 나머지 5개의 핀은 직접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연결하지 않은 하나의 핀과 아두이노의 10번 핀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5개의 핀만 연결해도 일단 컨트롤 보드에 파워가 전달이 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셋 핀이랑 아두이노의 10번 핀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드의 종류는 조금 전에 설치한 생구이노를 선택을 해주시고 프로세서 종류는 이 보드에 보시면은 마이크로칩이 하나가 달려 있는데 이게 1284P라는 칩이에요. 1284P 하고 16MHz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포트는 아두이노 포트 그대로 선택해 주신 후에 프로그래머의 종류를 아두이노 as ISP 이걸로 선택을 바꿔주시고 번 부트로더 버튼을 눌러주시면 몇 초 만에 부트로더가 업로드가 완료가 되었어요. 자, 부트로더가 업로드가 이제 완료가 되었으니까 말린이라는 펌웨어를 이제 우리 컨트롤 보드에다 연결을 할 텐데 이제 이 케이블은 전부 다 필요가 없어요. 다 제거를 해주셔도 되고요. 이제 아두이노도 역할은 끝났네요. 자, 먼저 여기서 납땜을 하나 해야 되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핀 있죠. 저 캐패시터 옆에 있는 그 핀에다가 핀헤더를 하나 지금 납땜을 해서 연결을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납땜되어 있는 납을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소더윅이라는 건데 납을 녹여서 빨아들일 때 쓰는 도구예요. 이걸 이용해서 납을 제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빨아들이고 나면 납이 깨끗하게 제거가 된 걸 보실 수 있죠. 납을 제거해서 난 구멍에다가 하나짜리 핀헤더를 캐패시터 옆에 타이트하게 집어넣어 주시면은 이렇게 사선으로 꽂아질 거예요. 이렇게 핀헤더를 꽂아 놓은 상태에서 납땜을 해주시면 됩니다. 순놈 핀헤더 하나가 여기 납땜이 되었고 이 핀과 아까 좀 전에 부트로더를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핀들 중에 지금 보는 방향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핀 이게 그라운드 핀이에요. 이 그라운드 핀과 이 핀에 저희가 만든 이 센서의 케이블 끝에 암놈 핀헤더를 달아서 하나씩 연결시켜 줄 거예요. 자, 이 케이블에도 끝에 암놈 점퍼 와이어를 납땜을 시켜 줄게요. 납땜. 자, 절연을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두 개의 핀을 29번 핀, 지금 이게 29번 핀인데 여기에 연결을 할 거고요. 그리고 검정색 선을 그라운드 핀에 연결을 해서 저희가 만든 센서를 3D 프린터에 장착을 할 거예요. 이건 준비가 다 됐고 이제 이 보드에다가 펌웨어도 찾아서 업로드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USB 케이블로 컴퓨터랑 연결을 해 주시고요. 컴퓨터 연결을 하면 포트가 연결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검색을 해 보시면 말린이라는 이름의 이게 청새치더라고요. 이게 참치집에서 볼 수 있는 이 3D 프린터용 펌웨어가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이거를 다운로드를 받을 건데 최근에 2.0 버전이 나왔는데 저희는 2.0 버전까지는 필요가 없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1.1.9.1을 다운로드를 받을 거예요. 자, 압축을 풀어서 이 안에 말린이라는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아두이노에서 쓰이는 C랑 H 파일을 쭉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엔더5를 위해서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 볼게요. 이거는 다른 3D 프린터를 쓰시는 분들은
그 프린터에 맞는 버전을 컨피그레이션 파일만 찾아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돼요. 자, Ender 5 Marlin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GitHub에 세팅 파일들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압축을 풀고 조금 전에 많은 파일들이 들어있었던 이 폴더에다가 지금 다운로드 받은 이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두 개를 복사를 해서 옮겨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marlin.inner 파일을 열어서 여기 있는 코드들을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주시면 3D 프린터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개조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희한테 필요한 필라멘트 런아웃 센서를 세팅하는 방법을 제가 찾아봤는데 Ender5 Marlin 필라멘트 런아웃 센서를 검색해 보시면 all3dp.com 이라는 곳에 저희가 사용하는 이 컨트롤 보드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세팅을 해줘야 되는지 여기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configuration.h 탭으로 가셔서 Ctrl F를 눌러서 파인더 창을 열어주신 다음에 필라멘트 런아웃 센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919번째 줄에 이렇게 검색이 될 거고요. 그 밑에 런아웃 센서라고 주석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주석 처리를 해제를 해주세요. 여기에 있는 뭐 나머지 숫자 1로 되어 있는 거나 나머지는 바꿔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configuration advanced.h 탭에 가셔서 M600을 검색을 해주시면 여기 밑에 pause featur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커멘트를 지워주셔서 활성화를 시켜주세요. 이게 활성화가 되면 센서 값이 들어왔을 때 멈추는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자, 필라멘트 체인지 언로드 랭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예제에서는 300이라는 값을 넣어주라고 하는데 이게 많아지면은 필라멘트를 교환했을 때 추출해주는 양이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한 50 정도로 맞춰주도록 할게요. 여기에 필라멘트 체인지 슬로우 로드 랭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50으로 맞춰주시고 필라멘트 체인지 패스트 로드 랭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50으로 세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configuration.h에 가셔서 max length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extrude max length가 2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아까 적어줬던 50보다 조금 더 큰 51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park라고 검색을 해서 노즐 파크 기능을 활성화를 해주세요. 이거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in merge creality.h 자, 이게 그 보드 이름을 뜻하는 건가 봐요. 이 많은 파일들 중에 pin underbar merge creality.h를 열어서 fill underbar runout 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fill out runout underbar pin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마이너스 1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29로 고쳐주시면 돼요. 저희가 아까 납땜했던 그 핀 있죠? 그게 29번 핀이에요. 그리고 여기 밑에 부분은 제가 이미 최적화가 되어 있는 그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을 것 같지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configuration h 파일로 가셔서 스피커 검색을 해보시면 이미 커멘트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부트 스크린을 검색을 해서 보시면 이 부분도 역시 커멘트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arc support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게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arc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sf arc fix라는 부분도 커멘트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보통 레이저 커터에만 필요한 기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M503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 부분은 언커멘트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일부 영역의 메모리를 아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Slim LCD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 부분은 이미 언커멘트가 되어 있죠. 그러면 전부 다 이제 세팅이 다 끝났어요. 이 상태에서 보드는 생구이노, 프로세서는 1284P, 포트는 여러분이 연결한 포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혹시 업로드를 하다가 라이브러리가 없는 게 발견이 되면 전부 다 찾아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업로드가 완료가 됐어요. 자, 이제 펌웨어가 다 업로드가 됐고 모든가 끝났으니 저기 3D 프린터에 가서 설치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조립은 별거 없죠. 분해했던 거에 역순으로 색깔만 잘 맞춰서 꽂아주시면 돼요. 자, 꽂고 자, 이렇게 그냥 원래 있었던 위치에 맞춰서 잘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에 케이블들만 순서에 맞춰서 연결을 할게요. 센서는 일단 여기 케이블만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 그라운드 핀과 그리고 29번 핀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약간 헐거워서 케이블 타이로 좀 고정만 해볼게요. 이 상태로 조립을 해주면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팬만 연결해 주시고, 보드에다 해야 될 일은 다 했고, 자, 저희가 만든 센서를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시켜 줄 텐데, 지금 익스트루더에 연결되어 있는 이 스테퍼 모터 바로 밑에 쪽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켜 줄 거예요. 자, 케이블 타이로 뒤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간단히 고정을 해 주시고요. 케이블도 이렇게 잡아주게 하기 위해서 케이블을 이쪽에 이렇게 같이 이 상태에서 자, 단단히 고정이 된 것 같아요. 자, 전원을 연결해서, 자, 원래는 켜질 때 엔더5 로고가 떠야 되는데 지금 펌웨어를 바꿔서, 그리고 로고를 안 뜨게 코드도 바꿔놔서 메모리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로고도 생략을 해놨고, 메뉴의 위치 같은 것들도 조금 바뀐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엔더5 ready 이런 글씨도 떴고, 자, 필라멘트를 제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노즐의 온도를 높여서 노즐이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자, 히팅이 다 끝났고 꽂혀있던 필라멘트를 뽑아 볼게요. 자, 필라멘트를 제거를 했고 끝에 부분을 끊어낸 다음에 저희가 만든 센서에다가 집어넣고, 센서를 통해서 익스트루더에 삽입을 잘 했어요. 이 상태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출력을 하고 있는 중간에 지금 필라멘트 런아웃 센서에서 필라멘트가 다 소모됐을 때 센싱이 잘 돼서 프린팅이 멈추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잘랐고요. 조금씩 필라멘트가 들어가고 있어요. 자, 필라멘트가 다 소비가 돼서 지금 멈춘 상태고요. 필라멘트를 제거를 해주고, 자, 필라멘트를 넣어주고요. 대략 여기까지 넣어준 상태에서 버튼을 눌러주면 다시 노즐이 히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살짝 삐져나온 부분은 제거를 해줄게요. 자, 히팅이 다 되면 필라멘트가 잘 출력될 수 있도록 일부분 필라멘트를 추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일정량이 나오고 나면 여기에 이제 추출된 필라멘트는 치워주고요. 컨티뉴 버튼을 눌러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출력을 재개하게 됩니다. 자, 지금 오늘은 다음 날이고요. 어제 저희가 세팅을 했는데 사실 프린팅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이유를 찾다 보니까 저희가 쓰는 엔더5 3D 프린터가 두 대가 산 시기가 좀 많이 달라요. 하나는 한 1년 정도 사용을 했고, 하나는 최근에 구매를 했는데, 두 개가 그 Z축에 있는 그 나사의 그 간격이 서로 다르더라고요. 나사 간격이 두 배가 달라서 그 세팅을 바꿔줘야 했나봐요. 그래서 configuration 파일에 여기 default axis stepper unit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원래 400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제가 800이라고 바꿔서 신형 엔더5에다가 적용을 했더니 출력이 잘 됐어요. 자, 그래서 저희도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필라멘트 런아웃 센서를 추가를 했는데 지금 정상 동작도 잘 하고 문제없이 앞으로 저희 3D 프린팅을 잘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